진짜 우리가 관계가 없었으면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관계가. 일단 아는 사람 알아. 관계를 아직 못 맺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무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아이 진짜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우리는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게 관계의 힘이에요. 사실 사람 대부분 뭐 성공했다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수성가하면 자수성가라는 건 자기 혼자 한 게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혼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수성가 사람들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늘 누군가가 있어왔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무슨 꿈을 갖고 살겠어요? 무슨 뭐 공장, 뭐 철공선이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무슨 삶에 무슨 꿈을 가지고 뭐 미래를 생각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조각 잘해서 월급이나 잘 받으면 8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공장이. 사장을 형들이 다 사람으로 사장을 끌고 가서 구덩이를 파서 묻어. 목만 내놓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8개월을 못 받으니까 가정이 파탄나게 일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그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몸만 내놓고 묻은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면서 이걸 공장을 해야 되나? 그런데 어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냥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하고 아들이 어떻게 돈을 또 구해오더라고. 결국에 뭐냐면 가지고 있는데 안 줬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덕분에 나도 이제 밀린 그 돈을 월급을 받아서 내가 안 갖다 주면 방세가 무조건 밀리는 거야, 우리 집. 그러니까 10개월째 밀려서 주인이 살림살이를 다 내놔.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살림살이. 그러면은 나는 또 전에 가면 또 집 다 써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0개월 했어. 10개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되고 내가 나중에 대학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그걸 너무 쉽게 이제 간과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긍정의 힘으로 오늘 하루 보내 힘내세요 했는데 관계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안선호 이제 사무소장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를 무슨 역지사지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라는 걸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 이게 들어와야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건 결국에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올려보면요. 자, 이게 보면은 이 손을 봐도 이렇게 어떤가요? 굉장히 따뜻해지는 관계고요. 이게 내 자리에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자리에는 걔는 따뜻하잖아요. 우리만 해도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내 자리가 저 자리예요. 네. 늘 저런 관계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여기 이 책에 나오지만은,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식인 얻은 사실을 알고 있고, 성공한 인물, 어떤 사람을 대해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충분히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지구상을 돌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더 많다면 이 지구상에는 온갖 흉악한 걸로 물들어 있을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봐도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관점을 바꿔요. 저기 그 박용우 이사죠. 그 카카오스트에서 박용우 이사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동원 원장이 옛날에 관점에 대한 책을 누구 거죠? 그랬죠. 그 책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책이에요. 관점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주는 책. 아주 쉬워. 이것처럼 굉장히 쉬운데 아주 의미하는 말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점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늘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영란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거잖아요. 관점을 갖고 스타일을 한다고 깨달았죠. 저 자신을 인정하고 나서 자신을 찾았어요. 성격이나 대의와의 태클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진심이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 뭘 이걸 하는데 진심을 알아달라고 막 설명할 거 없어요. 진실을 내가 이런 게 진실을 알아주세요. 했어. 그건 내가 진짜 진실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무언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끌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책에서 아주 정말 구석구석에 너무나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관계지향적 인간, 관계에 대한 집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관계를 위한 회식도, 회사에서 회식을 내려주는 것도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학원할 때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이 원장, 부원장까지 해서 6명이서 학원을 시작했어요. 6명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파트타임까지 45명이 했거든요. 45명 회식을 한 달에 2번씩 해줬는데, 회식할 때 1차 밥 먹을 때만 내가 있지, 2차는 절대 내가 안 갑니다. 돈만 줘요, 2차는. 왜 그러냐면, 나를 안주 삼아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없어야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2차, 3차까지 따라다니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예요, 나하고. 왜? 아무리 내가 선생님들한테 잘해줘도요, 선생님들은 씹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쓰고, 정말 나처럼 선생님들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주변 원장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 정도. 그런데도 뭐가 나와요? 불만이? 씹어. 부원장이 알아서 다 이제 하는 거야, 부원장. 부원장이 이제 우리나라 공익광고에 거의 그 사람이 나왔어. 우리나라 TV 공익광고에 그 사람이. 워낙 잘생기고, 정말 멋있게 생겨서 그 부원장. 국어 선생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원들을 위한 각종 행사, 정말 선생님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관계를 위한 지불이에요. 그거를 아끼면은 관계 깨져요. 실패한 직원을 용서해도 이게 정말 명언이면 실패한 직원을 용서해도 불안을 일으킨 직원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느낌이 오시죠? 네, 이게 왜냐면 뭐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주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이 완전히 깨질 수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은 관계지향적 인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나 이런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중시해서 살아보고 가세요? 그 사람들은 이런 무슨 스펙이나 학벌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즐거운 사람들, 즐겁게 위해서 관계에서는 최고로 즐거웠게 해요. 옆에서 늘 인상 쓰고 짜증내는 사람 막 하는 사람들하고 틀리죠. 즐거운 마음으로 있네. 명심하게 다른 사람과 조화르지 못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맨날 우리가 배우고 했지만은, 그거는 배우는 거를 끝난 거예요. 실천하고 하는 거는 잘 안 나요.
인간 내성들이 역시 상상력에 절정되네. 상대방 잘 지내면 상대방이 대봐야 한다. 지사지죠. 그런 명언들이 여기 구석구석에 다 숨어있더라고요. 많이 사용을 했어. 어디 가서 정말 강의할 때 정말 사용을. 이것도 우리 이지영 이사님 이거 저기 내가 PPT 보내줄게요.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써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맴도는 거지. 야, 이거만큼 이게 주변인인데요. 이거는 진짜 맴도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맴도는 거.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이게. 그것은 청승맞고 황량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든 지도가의 외로운 일이다. 근데 이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스스로 내가 이거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마라. 우리 맨날 하는 말이죠.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 거. 적을 만들 필요 없죠. 자, 인간이란 비판당하면 어떤 식으로 화풀이하는 존재라는 거 있어요. 자네가 누군가를 아프면 결국 어떤 식으로 돌아오게 되냐. 진짜 이거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도 돌아오게 되지. 자,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심장은 바로 자존심이네. 자존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지. 15페이지 나옵니다. 아, 이거 이제 여기 와서 보지도 못하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인간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는 곳으로 그런 시점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을 주고 싶은 것도 인간인데, 사랑은 뭐예요? 받고 싶어 하는 게 더 강하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더 강한 거예요. 남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잘 되면 어때요? 쟤 분명히 뭔가 있어 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뭔가 있지.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자기가 받은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상대방의 노력을 상상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부족감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만드는 거지. 적을 만드는 게 이래서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네. 요 말 좀 그 책에서 참 너무 멋있었어요. 젊었을 땐 인생이 쌀로 밥을 짓는 것이라 했지만 나이가 되면 쌀로 술을 빚었다는 걸 알게 되지. 이거 이지영 이사님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쌀로 뻥튀기도 만드는데요. 그런 사람 나와요. 쌀과자도 있어요. 자, 인간관계의 기본 룰은 주어야 받는다. 기부하고 뭐 해요? 테이크하는 거예요. 테이크하고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를 하고 테이크. 받고 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뭘 주더라도 다 줘요. 나한테 있는 웃음이 됐다. 관계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아까 다들 여기 이 부분을 다 했잖아요. 관계란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먼저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죠.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좋으냐. 관계란 먼저 관심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웃어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는 미소. 미친 소, 젖소, 황소, 물소 다 중에서 가장 좋은 소는 미소입니다. 미소를 먼저 건네죠. 안녕하세요. 눈을 봤어요. 이걸 보면 안 돼. 저쪽 보면 안 돼.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 미인이 와서 안녕하세요. 저기 봐. 맞아. 대표님 한다네.
저를 껴안고 있는데 박신영 선생님 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구나. 그게 아니지. 이렇게 딱 아는데 저기서 내가 저쪽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박신영이겠지. 내가 저쪽 봐서 다른 거 있겠지. 부끄러워요. 항상 상처받아. 상처받네 이 말이야. 자,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이게 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했을 때 돌아오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관심 갖고 원하고 해주는 거. 절대로요. 사람에서 뭘 찾으려고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찾지. 개나 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개나 소에서 찾을 게 없어요. 대화는 나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 본질적인 건 사람한테 찾아요. 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투시키만. 인간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사람인자에다 사이간자잖아요. 왜 사이간자 쓰신다 아세요? 인간과 인간은 사이. 이 사이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틈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가 멀어지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그 작은 틈이 댐 뚝을 무너뜨리지. 인간도 그 틈 사이에 그 틈이 생기면 무너지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기계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 주소가 뭔지 아세요? 이 주소 다 적어놓으세요. 주소 빨리 적어. 중요한 주소. 이 주소 빨리 적어. 빨리. http 카페 네이버.com mm gny 다 적으세요? 아니요. 장변선 따님 아니야? 누가 말했어요? 아, 저건 상금 줘야 되겠어. 장변선 딸이 있어. 진짜요? 진짜요? 그 뭡니까? 자, 제가 이 카페를 어제 아침에 9시에 만나서 11시 반까지 미팅을 해서 제가 카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 카페를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면 장유진의 미래 마케팅 연구소가 진짜요? 미라쌤 몰라? 밤에 1시 반에 만들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장유진의 미래 마케팅 연구소. 그래서 여기 MM은 마케팅 마스터의 약자예요. 보세요. 장유진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엄마 때문에 형성이 됐죠. 엄마 때문에 형성이 돼서 관계를 계속 맺어요. 본인이 살아가는데 혼란이 많이 온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교수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오로지 마음에 들면 그나마 하나 과가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 맺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만들었냐? 장효진의 미래 마케팅 연구소를 만들었냐? 이 작업을 명함과 같이 계속해서 처음에 알리면 웃죠, 사람들이. 친구들이 웃는 게 아니라 비웃어요. 네, 처음에. 졸업할 때 되면 이 장효진은 마케팅 연구소 소장으로 실질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인터넷에 마케팅 연구소 치면 누가 나올까요? 장효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체랑 다른 데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걸 집어넣지 말고 장유진을 넣으라는 거예요.
앞에 다른 거 넣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그래야지 그 작업. 만약에 그 작업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나 장유진을 넣어야 되는데 하면 이미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걸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30살에 대학 교수가 반드시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돼 있을 거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대학 교수가 되면 학사 가지고 안 되니까 석사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 되죠.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이미 대학 교수가 돼 있다. 30살. 이미 내가 볼 땐 돼 있다. 그러니까 석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럼 그때는 될까 안 될까? 되죠, 당연히.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삶을 살면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부터 쭉 얘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엄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으면 나는 어떤 엄마일 거고 나는 어떤 아빠일 거고 우리나라 아빠들이 왜 대우를 못 받는지 왜 자녀들이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왜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싫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삶의 목적과 집의 가치와 목표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카페에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정리해서 놨더라고요. 기특하게. 그래서 인간의 관계예요. 다른 데서 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신학으로도 식구들이 지금까지 관계를 저하고 쭉 맺어오신 분들이 있고 김동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횟수를 7년째입니다. 7년째 저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도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자로 자르고 갔더라면 지금까지 관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금전적인 것도 수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게 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른 데서 나오는 게 개나 소나 강아지에서 개나 소나 고양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김동원 원장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인간관계는 폭넓고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인간관계의 연습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지워버리세요. 그 중에는 하루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관계도 있고 3년이 넘도록 지속하는 관계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전부가 인생살이이고 각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날이 발전하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살짝 아픔을 겪더라도 미래로 나가는 적극성이 훨씬 값집니다. 무엇 하나를 배우더라도 연습을 통해 전문가가 되듯이 인간관계 또한 연습이 필요한 듯합니다. 인간관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까 유명한 우리 저 이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짝 아픔이 겪더라도 인간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시오. 인간관계는 물 자르듯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우리는 인생 자체는 실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연습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연습이 쌓여서 우리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연습을 안 했는데 나한테 무엇을 갖다 주겠어요? 습관이라는 걸 자기계발서 보면 습관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습관을 가지고 습관도 처음에는 눈송이 같이 아주 가벼워요. 그죠?
눈 한 송이 여기 닿으면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차갑다는 느낌. 그렇게 가벼운데 그 눈수위가 쌓이면 집도 무너뜨리고 모든 것 나무 그 고고한 나무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삶이 습관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가볍지만 그것이 쌓이면 쇳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잘못 들여진 습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치려면 쌓을 때는 쉽게 쌓았지만 그걸 고치려면 10년이 가도 고치기가 어려운 게 습관이에요. 우리는 늘 연습을 통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연습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그것이 잘못된지 아닌지 모르면 누군가 멘토를 찾아서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규정을 짓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다가갈 수가 없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돼요. 누군가 멘토를 찾아서 자기보다 다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멘토를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떠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하얼빈 가정을 만들어서 어설프지만 제가 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일기를 배출하고 일기에서도 열심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먼저 저에게 선입견을 갖고 관계를 어떤 자꾸 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늘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라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배척을 하거나 누구도 탓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늘 그 자리에서 지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저는 다 받아들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정말 책에 있는 내용이 좋으니까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좀 생각하고 지금 집에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가족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진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힘은 다음 주에 또 마지막 3부를 끝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읽고 한 5분씩이라도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무슨 발표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한 관계가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관계가 생각나는 것도 괜찮으니까 늘 발표를 하시고 아무튼 이동원 세무사님 준비해주세요. 워낙 잘하시고 이동원 세무사님은 워낙 발표를 잘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경영학 박사님도 이 박사들 앞에서는 기가 죽어요. 이 사진은 제가 어느 도서관, 중앙도서관인가 가서 그 책을 보고서 찍은 거예요. 옛날에 찍은 거예요. 강경하게 옛날에 내가 찍은 거예요. 이런 사진이 무지 많아요. 저는 제가 이 자연에 찍은 게 사진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왜 많으냐? 그걸 뭐하다 쓰려면 책갈피 제가 오늘 갖고 온다고 했어요. 제 책갈피 만들었어요. 책갈피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거기다 독서 밴드 있잖아요. 눌러서 나는 내 사진을 보다 한 면은 이렇게 놓고 한 면은 내 사진을 놓거든요. 안 보여요. 이렇게 거기가 뭐냐면 거기다가 자기 사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책을 볼 때 그걸 이렇게 책갈피 이렇게 탁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탁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